출범 이후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시의회 의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개선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논란이 컸던 서울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지역 대표들은 국회를 방문해 민생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중국 업체와 여수 경도리조트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점령당한 제주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지역 관광지 주변 식당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수시가 해당 식당들을 행정 처분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의 잡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번 투명하지 못한 선거전으로 의장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여수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선거가 끝나자마자 표 매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 의원이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밀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고흥군 의회도 의장 선거 전 한 후보가 의원들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참고인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의장 선거 때면 불거지는 잡음으로 시의회 의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의회 내의 사무를 지휘하고 회의 진행에 의사정리권을 쥐고 있습니다. 의장 지휘로 차기 선거가 유리한 데다 의원 내 영향력 행사도 막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각종 업무 추진비와 관용 차량, 비서진이 지원되며 판공비도 따로 지원되는 등 애우도 상당합니다. 입법자 수장으로서 이제 밖에 가면 항상 시장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예우를 받잖아요. 어떤 권력이죠, 권력력이죠. 하지만 의장에 대한 특별 대우가 경쟁을 부추기고 패단을 낳는 만큼 의장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제라도 의장 직책을 명예만으로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의장에게 많은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모아준 권력을 자기 개인적인 이권이나 특권 누리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올바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회 역할이 의장 선거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치단체마다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역 정서에 반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정관계와 시민사회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하라. 지역사회의 요구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목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광양 백운산의 강제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울대에 더욱 큰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 철폐된 법안을 20대 국회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역 대표단은 특히 이번 법안 발의가 특정 의원의 지역군의 서울대 캠퍼스 유치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캠퍼스나 이런 게 협약 체계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강하게 본인이 얘기했지 않겠냐. 광양 백운산의 소유권 논란을 불러온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6년. 이후 8만여 명의 서명이 각 부처에 전달되는 등 전 시민적 반발이 분출됐지만 본 법안의 폐지는커녕 오히려 서울대의 재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백운산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국회에 입성한 정인화 의원은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문위의 위원장과 3당 간사들에게 일단 이 법의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 국회 부의장 또 국회의장실까지 이 법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관계는 앞으로 서울대와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양시 등과도 소통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총선 등과 맞물려 논의가 중단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수 관광지 주변 식당들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유명 맛집과 관광지 인근 식당 등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수가 전체 민원의 2.9%로 강릉 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불만 유형은 음식점 위생 불량이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품질 불만 등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식당들을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경도 리조트의 매각 협상이 중국 업체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철을 거울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여수 경도입니다. 골프장과 콘도 등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만 3천억여 원이 넘습니다. 운영 적자는 없지만 수천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절감이 필요한 상황. 전남개발공사는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올 초부터 중국 자본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유치가 가능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배계로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 제주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 곳곳이 난개발로 곤욕을 치르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자본의 난개발 차단에 적극 나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정민들의 민심을 물어서 나름대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도 리조트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개발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부작용 대책을 세운 다음 매각을 추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경도 민간투자업체와 부동산 투자 사기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중국 자본의 여수 경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는 9월 기부 체납될 GS칼텍스 예울마루의 연간 운영비 분담액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GS칼텍스가 연간 운영비 45억 원을 전액 부담해왔지만 기부 체납 이후 여수시가 운영비의 38%인 17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GS칼텍스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을, GS칼텍스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부담합니다. 한편 예울마루 2단계 사업인 장도 문화예술공연 조성 사업은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마칠 예정입니다. 생태와 문화, 예술을 접목한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과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조각, 설치미술,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선보이게 되며 생태 문화도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오늘 행사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고 국제조형예술협회에 소속된 세계 65개 나라를 대상으로 참가국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 수입 화물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광양항의 물동량이 수출 화물이 많은 반면 수입 화물은 적다는 분석에 따라 수도권 화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입 물량 취급이 많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세부 계획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입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12월 7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며 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반입 금지 물품도 휴대전화와 전자사전 등은 물론 올해는 LED 형태로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가 추가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 년 동안 빈약한 방망이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기아의 방망이는 아주 화끈한데요. 하반기 대약진이 기대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랑이들의 방망이가 7월 들어서 그야말로 무섭게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두산전, 백용환의 1점 홈런을 시작으로 브래필과 김호령, 이범호, 서동욱이 잇따라 홈런 5방을 몰아치면서 13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7월 들어 팀 타율이 3할 4푼 3리로 단연 리그 1위. 팀 안타와 득점, 홈런 1위는 물론 경기당 득점도 7.63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 타율은 2할 8푼 6리로 6위, 홈런은 97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팀 타율과 홈런, 득점 모두 꼴찌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그야말로 환골 탈퇴한 겁니다. 시즌 개막 초만 해도 빈약한 타선을 걱정해야 했지만 신인들의 성장과 주축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면서 상대 투수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아는 이처럼 뜨거운 방망이를 앞세워 지난주 KT와 두산의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시즌 전적 37승 1무 42패로 롯데와 함께 공동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초 4위 SK와 3연전을 치른 뒤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타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불펜이 안정감만 찾아준다면 후반기 약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고흥군에 이어 군의회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파령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도 국가지명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키면서 시군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모 국회의원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협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선어시장 상인들이 금어기 불법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기간 수산물 판매 안 하기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중강동 선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낙지와 꽃게 금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어종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금어기 기간 단 한 건의 수산물 판매 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체 단속을 통해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위험이 높은 15곳을 낚시어선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어선 운항 시 선박 위치 추적기와 통신기기의 작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낚시 영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전량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은 하선 조치시킬 계획입니다.